안녕하세요. 3 그리고 4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462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날짜를 보면 양력으로는 2020년 2월 11일이고 음력으로는 2020년 1월 18일입니다. 오늘 명식은 경자년 무인월 갑신일이 되겠고요. 오늘의 일진은 갑신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볼 명식은 간목일간이 초춘인 인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됩니다. 제일 중요한 것 일간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다음으로 일간 다음으로는 월령, 월지를 살펴보는 것이 사주를 보는 기본 근간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간목이라고 하는 것 살펴보게 되면은 10개의 천간, 갑을병정, 무기경신, 임기라고 하는 10개의 천간 중에서 간목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먼저 나오는 그런 글자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대체적으로 간목 일간들이 두령의 기질이 있다, 보스의 기질이 있다, 내지는 우두머리 기질이 있다라고 표현을 하면서 간목이라고 하는 것은 양목에 해당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양목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음양과 오행이라고 하는 것으로서 간목을 분류했을 때 음양으로는 갑이라고 하는 것은 양의 글자에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갑이라고 하는 것은 목화토금수라고 하는 오행으로 봤을 때는 목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반대되는 개념, 상반되는 개념으로서는 음목이라고 하는 것이 있을 수 있겠고요. 음목이라고 하는 것은 내일 공부하게 되는 을목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음목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양목이라고 하는 것은 대립목이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대립목이라기보다는 양류목 내지는 회목이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대립목이라고 하면 쉬운 말로 낙낙장송 같은 그런 큰 나무 있죠. 뭐 전나무라든가 편백나무, 소나무 내지는 뭐 여러 가지 플라타너스라든가 여러 가지 또 은행나무 같은 거 굉장히 오래된 500년 이상 된 나무 같은 경우는 엄청난 높이와 두께를 자랑하면서 그 강직한 그런 그 튼튼함도 강인함도 간목은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간목 일간들이 대체적으로 나무이긴 하지만 대체적으로 좀 뻣뻣하고 고지식한 면은 가지고 있습니다만, 자, 간목이라고 하는 것도 어차피 을목과 같은 목이기 때문에 목이라고 하는 것은 인의 예지신 중에서 관장하는 것 뭐예요? 인을 관장하는 그러한 오행이기 때문에 뻣뻣하면서도 참 측은지심이라고 하는 그러한 따뜻한 어머니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도 또 간목이기도 하면서 간목 일간들인 사람들을 보게 되면은 처음에 겉모습을 봤을 때 좀 딱딱하고 고지식하고 뭔가 사람이 이렇게 좀 인간미가 좀 떨어져 보이는 그렇게 느껴질 수가 있는데, 간목 일간인 사람들은 좀 좀 오래도록 대화도 해보고 겪어봐야지만 간목 일간들이 속마음은 겉은 좀 딱딱해 보이더라도 속마음은 그렇지 않고 참 따뜻한 온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것이고요. 을목 같으면 또 같은 목이라 하더라도 간목하고는 좀 다른 이 을목은 양류목 내지는 회목이라고 해서 쉽게 말하면 화초 같은 거예요. 화초라든가 넝쿨 식물 같은 거 있죠. 꽃을 피우는 장미 내지는 뭐 박꽃 같은 거 내지는 나팔꽃 같은 거 여러 가지 꽃을 피우는 화초들이 있을 것이고요. 산에 가게 되면 이를 모를 풀꽃 같은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다 을목이죠. 을목 같은 경우는 같은 목이다 하더라도 간목에 비해서 이렇게 뻣뻣하지 않고요. 대체적으로 부드럽죠. 그러고 잘게 감고 가는 그러한 성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간목은 좀 뻣뻣하게 느껴진다 하더라도 을목 같은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사람이 사교성도 좋고 친화력 같은 것도 굉장히 좋고 이렇게 사람한테 이렇게 엉겨붙는다 그럴까요? 이런 것도 굉장히 잘 하면서 간목은 좀 뻣뻣한 반면에 을목 같은 경우에는 좀 자생력이라고 하든가 아니면 생활 적응 능력, 환경 적응 능력도 어떻게 보면 간목보다는 을목이 더 좋을 수도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간목 같은 경우는 큰 대리목, 낙낙장송과 같은 위로 쭉쭉쭉쭉 뻗어서 올라가는 그런 고든 나무이기 때문에 원래 간목이라고 하는 것의 용도는 어디에 있냐면은 간목은 동량지목으로 쓰는 그런데 용도가 있는 겁니다. 큰 나무는 어떻게 돼요? 그냥 마냥 수백 년, 수천 년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잘 자랐다 싶으면 베어다가 장롱도 만들 수가 있겠고, 집을 지을 때 기둥이라든가 대들보로도 쓸 수가 있겠고, 또 옛날 같은 경우는 나무 가지고
배도 만들었고요. 여러 가지 나무를 그 튼튼한 나무를 가지고 여러 가지 필요한 사람이 필요한 여러 가지 물건들을 만들어 썼습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칭할 때 간목이라고 하는 것은 큰 나무이기 때문에 동량지목으로서 쓰는 것이 용도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꼭 뭐 건물을 질 때 대들보로 쓰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죠. 장롱 같은 것도 아니면 탁자 같은 것도 다 쓸 수가 있어요. 그거는 간목이라야지만 만들 수 있는 것이지 을목 풀 뜯어다가 뭐 의자 만들어 봤자 그거 얼마나 오래 가겠냐고요. 물론 만들 수는 있습니다. 뭐 잡풀 같은 거 이렇게 새끼 꽈가지고 뭐 집신도 만들고 하긴 하지만 그런 거는 간목에 비하면 경고성이라든가 이런 건 떨어지게 되고요. 원래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동량지목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꽃을 피우는 그러한 목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원래 그래서 같은 목이라 하더라도 간목의 용도는 동량지목의 용도가 있는 것이고 내일 공부하게 될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꽃을 피우는 용도가 있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해 두시는데, 간목이 동량지목으로 쓰는 경우에는 성목이 됐을 때 쓰는 거예요. 성목이라고 하는 것은 뭐야? 이룰 성자 나무 목자, 나무를 이루었다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다 자란 나무라고 하는 뜻이에요. 10년 20년 어느 정도 크게 되면 나무가 이제 위로 어느 정도 크게 되고 두께도 어느 정도 일정 부분 크게 되면 이제 다 자란 나무로 봐서 그걸 베다가 용도에 맞게 쓰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목이 됐을 때 잘라내는 것이고, 나무가 이제 심어난 지 1년밖에 안 돼서 부직갱이도 안 되는 것 도끼 갖다 잘라봤자 뭐예요? 어디다 써? 부직갱이로밖에 화목으로밖에 쓰지 못한다. 화목 뭐예요? 쉽게 말하면 화목이라고 하는 것은 화목하다가 아니라 이건 땔감이라고 하는 그런 용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간목이 성목이 돼서 큰 나무가 됐을 때 경금으로서 작벌해서 동량지목으로 쓰게 되면 간목으로서의 용도가 크게 나타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을목은 아무리 왕하더라도 동량지목으로 쓰는 용도보다는 역시나 꽃을 피우는 용도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단 중요한 건 뭐예요? 간목이 흰유술 해자 축주 추동절이 태어났을 때, 가을 겨울에 태어났을 때는 이때는 간목을 성목으로 봅니다. 그야말로. 그래서 다 자란 나무로 보기 때문에 가을 겨울의 나무는 경금으로서 작벌을 해서 동량지목으로 쓰는 것이 원래 맞는 것이고요. 근데 반면에 춘하절이라고 있어요. 춘하절, 이때는 뭐예요? 여름이라고 하는 뜻이죠. 봄과 여름의 나무는 뭐예요? 새싹을 틔우고 꽃을 피우고, 여름 때 되면은 또 열매도 맺고, 가을에 이 되면 열매가 다 무르익게 됩니다. 이때는 춘절, 봄과 하절, 여름의 나무에는 이때는 성목이라고 보지 않고요. 이때는 살아있는 생목으로 본다. 살아있다라기보다는 성장을 하는 목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성목은 다 자란 나무이지만 이제 성장을 어느 정도 해서 맞춰진 그런 나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성목이다, 어떤 분들은 또 사목이다라고 이렇게 보는 분들도 있는데, 사목이라고 하는 건 좀 보기가 좀 애매해요. 왜냐하면 사목이라고 하는 뜻은 죽은 나무잖아요. 일간인 간목이 죽었다라고 하면 사주를 뭐하러 봅니까? 죽었는데, 그죠? 이때는 사목이라고 하지 마시고 그냥 성목이다라고 보면 되는 건데, 중요한 것은 인묘진 봄 또는 사오미 여름의 간목이라고 하는 것은 성목이 아니라 자라는 생목이다라고 해서 이때는 금을 쓰는 것은 특 온당치 않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때는 자라나는 나무이기 때문에 화와 따뜻한 햇볕과 물이 있어준다라고 하면 간목이 성장을 할 수 있다. 새싹을 틔울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새싹이 튀게 되면 광합성 작용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꽃을 피우고 꽃모으리가 있게 되면 과실도 맺을 수가 있는 그러한 여건이 된다. 그래서 인묘진월, 사오미월, 춘하절의 간목은 경금을 쓰기보다는 화로서 조화를 이루어주는 것이 좋다. 특히나 인월에 태어났을 때는 이 인월이라고 하는 것은 춘절이죠. 춘절이긴 하지만 아직 축월에 한기가 아직 남아 있기 때문에 간목이 인월에 태어났을 때는 아직은 춥다, 한기가 남아 있다라고 해서 이 간목이라고 하는 것이 인월에 태어나서 새싹을 틔우고 꽃을 피우기 위해서는 반드시 따뜻한 햇볕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지만 간목이 내적으로 쌓아놨던 가을 겨울에 내적으로 쌓아놨던 기운을 갖다가 겉으로 발산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간목이 인월에 태어났을 땐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면 화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병화가 없으면 마치 인월은 봄이지만 추월의 겨울에 한기가 있기 때문에 마치 겨울과 같아서 반드시 병화가 있어주는 것이 간목이라고 하는 것이 내적인 기운을 겉으로 드러낼 수 있는
그러한 것이 나타나게 되면서 간목이 인월에 태어나서 병화를 보게 되면 이건 뭐예요? 목화통명이라고 그래서 부르는 거예요. 간목이 병화를 보게 되면 마치 따뜻한 온기를 맞아서 꽃을 활짝 피우는 형상이다라고 해서 간목이 인월에 병화를 보게 되면 목화통명이다라고 이렇게 논하는 것이고요. 또 간목이 인월에 태어났을 때 병화만 보아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인월이라고 하는 것은 모광절이죠. 모광절. 그래서 목이 왕한 것인데 그 다음에 또 화가 있어서 왕한 목의 기운을 설기시켜 주는 것은 좋은데 목이 왕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활동을 많이 한다라고 하는 뜻도 내포하고 있습니다. 즉 나무가 성장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도 한창 성장기 때는 뭐예요? 많은 밥도 많이 먹어야 되고요. 가끔가다 간식도 많이 먹어야 되고 그만큼 많이 먹어야지만 성장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뜻이죠. 간목이 인월에 태어나서 왕하지만 또 화를 봐서 나의 내적인 기운을 겉으로 많이 드러내기 위해서는 또 간목이라고 하는 것도 어떤 자양분이라든가 영양분 같은 것들 또 흡수를 해야지만 또 자기의 역량을 겉으로 드러내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간목이 인월에 태어났을 때 가장 먼저 춥기 때문에 병화를 보는 것은 필요하지만 반드시 또 이면에는 수라고 하는 물이 있어 주어야지만 간목의 뿌리를 배양을 하고 간목의 줄기가 마르지 않게 되어야지만 간목이 살아있는 나무로서 꽃을 피울 수 있는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간목이 인월에 태어났을 때 춥기 때문에 병화가 먼저 필요한 것이고요. 나머지 병화가 있은 연후에는 개수가 있다라고 하면 이 병화라고 하는 것은 목의 기운을 설기시켜주고 그 다음에 인월에 아직 남아있는 한기를 따뜻하게 해주는 역할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화가 있은 연후에 개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 개수는 나무가 화해지지 않도록 즉 이 물이 없게 되면 이 봄에도 가뭄이 들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걸 갖다가 춘한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봄에 가뭄이 들게 되면은 농사를 지을 수가 없죠. 밭에다가 뭐 씨앗도 심을 수가 없겠고 논 같은 데에는 물이 있어야지만 벽지를 뿌려서 모내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인월에 비가 하나도 안 왔다, 눈이 하나도 안 왔다 그러면 가뭄 든 것이기 때문에 파종도 할 수 없고 농사를 지을 수 없다. 그래서 또 개수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있어 주어야 되는데 인월이라고 하는 것은 물은 그렇게 많을 필요가 없어요. 아직 겨울에 어떤 잔설이라든가 겨울에 1월 같은 경우는 산에 가면 아직 얼음이라든가 이러한 눈 같은 것이 아직 곳곳에 좀 이게 녹지 않고 남아있는 것들이 조금씩 있기 때문에 많은 물보다는 그래도 지지로 자수 내지는 습토, 진토라든가 축토 정도 있으면 좋겠고 뭐 진토, 자수 내지는 개수 하나 정도 이렇게 투출하는 것은 굉장히 괜찮은데 물이 너무 많게 되면 지지로 뭐 자수, 해수해서 수국이 형성되고 임계수가 투출하게 되면 이거는 큰 문제가 되는 것이고요. 적당한 수가 너무 과하지 않은 물이 있는 것은 바람직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간목이 인월에 태어났을 때는 병화를 먼저 쓰고요. 다음으로 개수가 있다라고 하면 뭐예요? 하늘은 맑고 화창하고 땅은 촉촉히 윤택해서 간목이 뭐예요? 새싹을 틔우고 꽃을 피우는데 아주 좋은 조건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 간목이 태어난 월령 인월이라고 하는 원입니다. 아까 뭐 간목을 설명하면서 기본적인 것은 더 말씀을 드린 것 같고요. 인월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목왕절이죠. 모광절이기 때문에 목이라고 하는 것이 인월에 태어나게 되면 임관지에 태어난 것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목이 굉장히 왕합니다. 원래 일간 자체가 임관지라든가 제왕지 같은 데 태어나게 되면 일간이 굉장히 왕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용신취용법으로 봤을 때 법으로 봤을 때 일간이 왕하게 되면 관살로서 뭐예요? 왕한 일간을 억제해라 그랬어요. 억제해라. 그래서 이 용신취용법을 어떻게 보냐면 억부용신법이라고 해요. 억부용신법. 그래서 억이라고 하는 것은 누를 억자, 억누른다라고 하는 뜻이고요. 부라고 하는 것은 도와준다라고 하는 그런 뜻에 해당이 되는데 억자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간목이 인월이라든가 묘월 아니면 경금이 신월이라든가 유월, 임수가 해월이라든가 자월, 그 다음에 병화가 4월이라든가 5월 같은 데 태어나게 되면 일간이 왕할 때 태어났기 때문에 관살로서 억제하라고 하는 뜻이고요.
도와준다라고 하는 것은 반대로 일간이 약할 때 태어난 것을 말해요. 병화가 해월이라든가 자월에 태어났거나 간목이 신월이라든가 유월에 태어났거나 내지는 임수가 토왕절인 진술 충미월에 태어났거나 이렇게 되면 일간이 왕할 때가 아니라 일간이 약할 때 태어났기 때문에 이때는 인성이라든가 아니면 비견 겁재로서 일간을 도와주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억부용신법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마땅히 간목이라고 하는 것이 인월에 태어났을 때는 일간이 왕하기 때문에 뭐 경금이라든가 신금 같은 것으로서 간목을 이렇게 억제하는 것으로서 용신을 치용하는 것이 좋긴 한데 원래 억부용신법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기는 하지만 인월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뭐라고 했냐면 다자란 성목이 아니라 생목, 잘하는 생목이기 때문에 관사를 취용해서 억제한다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간목이 일월에 태어나서 꽃을 피우고 새싹을 틔워야 되는데 이때 뭐예요? 서리가 내리면 새싹이 다 얼어 죽거나 아니면 막 나무를 심었는데 누군가 와가지고 가위로 막 심은 면목을 갖다가 가위로 자르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면 그 간목이라고 하는 것이 용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거는 새싹도 피우지 못하고 간목이 죽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금을 쓰지 말라고 해서 적천수에 뭐라고 했냐면 춘불용금이라고 했어요. 봄의 나무는 금을 쓰지 않는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왜 금을 쓰지 않는지는 제가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간목이 추절, 동절, 즉 가을, 겨울에 태어났을 때는 성목으로 보기 때문에 이때는 경금이라고 하는 관사를 쓸 수가 있지만 인월, 묘월, 진월, 4월, 5월, 미월은 성장하는 나무이기 때문에 금을 쓰는 것보다는 말씀드렸지만 병화 내지는 수로서 간목을 갖다가 뿌리를 배양해주고 따뜻하게 해줘서 성장시켜 줄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경금이라든가 신금 가지고 저 간목을 갖다가 제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간목이 인월에 태어났을 때는 뭐예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화와 수를 쓰게 되는데 화는 정화보다는 병화가 좋은 것이고요. 수는 임수보다는 개수가 공력이 더 큽니다. 물론 병화가 없을 땐 정화 쓸 수 있고요. 개수 없을 땐 임수도 쓸 수 있겠지만은 공력은 병화 개수를 쓰는 것보다는 임수 내지는 정화를 쓴 것은 공력이 좀 더 떨어진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아시겠죠? 사주의 격까지만 같이 한번 사주의 격을 보게 되면 이거는 간목이 인월에 태어났기 때문에 이건 걸록격으로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일간이 이건 왕하죠. 왕하다 하더라도 관사를 보지 않아야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 설명을 하고요. 오늘 명식 보고 생시 보고 오늘도 비교사주 하나 더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명식 간목일간이 인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주의 격은 걸록 격이 됩니다. 그래서 일간이 좀 왕하다라고 볼 수 있는데 금을 쓰지 않는다, 즉 춘불용금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화를 보고 수를 봐서 간목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필요한데 중요한 것 오늘 사주 일지를 보게 되면 신금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갑신일주죠. 그래서 간목이 지지의 신금을 보게 되면 일지 칠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신경이 좀 많이 예민하고 좀 날카로운 그런 면이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자, 간목일간이 인월에 태어나서 봄에 간목이죠. 그래서 성장을 해야 되는데 중요한 것 일지신금을 보게 되면 월령인목하고 인신상충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일방적으로 금이 목을 극한다고 해서 목만 깨지는 것이 아니라 금도 같이 깨져서 인목도 깨지고 신금도 같이 깨지게 되는 것이고요. 간목이 인월에 태어났을 때 격을 월지를 가지고 걸록격이라고 하는 격을 잡았는데 인신상충하게 되면 이 격도 맞죠? 깨지게 되니까 뭐예요? 바가지가 완전히 좀 이렇게 손상을 크게 입어서 격이 깨졌다라고 하는 것은 틀이 깨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격이 깨지지 않는다라고 하면 어떤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나머지를 그 기준, 원점을 기준에서 여러 가지 다각도로 그림을 그릴 수가 있죠. 그림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원점을 기준으로 해서 그 주변을 그려나가는 것이죠. 사주의 격이라고 하는 것은 또 일간을 기준으로 원령을 초점 삼아서 나머지 글자들의 배합을 맞춰야 되는데 인신상충하게 되면 간목이 왕해야 되는데 인신상충하게 되면 왕한 간목이 약해졌다라고 하는 그런 뜻도 해당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연주를 보게 되면 경자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자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 뭐예요? 간목에 뿌리를 배양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데 중요한 건 인목이
원령이 깨졌기 때문에 자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깨진 뿌리가 상해져 있는 나무에 물을 준다고 해서 저것이 살 수 있는지 없는지 이것도 문제가 되는 것이고, 더 문제인 것은 경금이 투출하게 되면 제가 말씀드렸지만 인월의 목은 춘불용금, 자 금을 쓰지 않는다고 말씀드렸는데 금이 이렇게 있게 되면 간목을 갖다가 재해버리는 그러한 것이 됩니다. 어떤 분들 간목이 인월에 태어났으니까 경금을 용신을 쓴다고 해서 이 사주가 좋다 이렇게 평가하실 분들도 있겠지만 이건 기준을 흐트렸기 때문에 그렇게 보는 것이고요. 어차피 오히려 경금이 있는 것이 이 사주의 병이 되는 것이고, 깨졌던 어찌됐건 화가 있어서 금을 제하고 기후를 따뜻하게 해 주어야지만 간목이 살아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월간에 무토라고 있는 것 자체도 뭐예요? 일간 인신상충에서 약해져 있는 중에 무토라고 하는 것은 뭐 재성인데 간목이 이 편재라고 해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지금 여건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인목도 깨지고 이게 신금도 깨졌죠. 물론 이제 신금이 깨졌기 때문에 경금도 뿌리를 두기가 좀 많이 어려운 상황이긴 하지만 사주 전반이 완전히 틀어져 버려 가지고 균형을 완전히 잃어버린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인신상충이 오늘 명식에서 이 신금이라고 하는 것이 매우 좀 안 좋은 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 하더라도 생시에서라도 좀 이렇게 좀 불비한 좀 사주를 갖다가 어느 정도 좀 보충시켜 줄 수 있는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자, 생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갑자시를 보죠. 갑자시, 시자지 시면 필요가 없겠고요. 자, 갑자시가 된다라고 하는 건 좋은 거는 뭐냐면 이 신금하고 인목하고 인신상충하게 되는 것을 자수가 있게 되면은 물론 완전한 삼합은 아니더라도 신자 반합 을 하기 때문에 요 인신상충하는 것이 신자가 합을 해서 상충함이 깨집니다. 그러면 격을 보존할 수가 있어요. 단 신자가 합을 하게 되면 수가 좀 많아진다라고 하는 그런 단점은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인목이 깨지지 않고 인목이 깨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인중병화를 치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장점이 있겠고요. 단 역시라도 이 경금이 있는 것은 좋지 않다. 단 이제 수가 있어서 경금의 기운을 이렇게 설기시켜주는 역할을 한다 하더라도 마치 간목이 인월에 태어났는데 수가 이렇게 자수 있고 연지에 자수, 시지에도 자수 있고 금이 있게 되면 마치 봄에 눈과 서리가 내려가지고 나무가 꽃을 피우는데 꽃몽오리를 얼게 만들고 그 다음에 꽃몽오리 얼게 되면 이거 바로 썩게 되죠. 그래서 바로 빨리 따뜻한 햇볕이 쪄가지고 따뜻하게 하는 것이 가장 필요한 사주국세가 되는 것이고요. 이거를 또 엉뚱하게 경금용신 잡게 되면 나무 다 얼어 죽게 만들겠다라고 하는 그런 뜻에 해당이 됩니다. 자, 기사시가 되면 어떨 까요? 기사시가 된다 하더라도 이거는 사화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사신합이 돼요. 사신합 수가 되겠죠. 물론 수가 돼서 이것도 충중봉합이 됩니다. 자시가 되건 사시가 되건 이거는 충중 봉합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제가 먼저 갑자시 기사시를 말씀드린 거고요. 이거는 이제 단점은 기토하고 일간 간목하고 서로 탐합하는 그런 단점은 있다 하더라도 원령 자체를 인신상충한 것을 구제해 준 것만큼은 좀 괜찮은 생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병인시가 된다라고 하면 이때는 인신상충하는 것을 뭐예요? 이거는 막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시지에 있는 인목은 보존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병화가 인에 이렇게 뿌리를 두고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 같은 경우에는 원령을 충한 것은 매우 큰 손실이다 하더라도 일간 자체가 뿌리를 둘 수 있겠고 화를 얻었다라고 보면 이런 거예요. 만약 마치 이런 거죠. 산에 나무가 좀 많이 있는데 한쪽에는 응달이 져가지고 나무가 꽃을 잘 못 피고 있지만 그 반대쪽은 양지가 발라가지고 나무가 꽃을 활짝 피웠다라고 보면은 좀 이해하기가 좀 쉬울 것 같아요. 봄에 벚꽃이 피더라도 똑같은 지역에 있는데 길 하나 차이로 한 곳은 아파트 그늘이 쬐게 되면 그쪽은 벚꽃이 굉장히 늦게 핍니다. 근데 그 반대쪽으로 양지 바른 쪽은 벚꽃이 못해도 일주일 내진
일주일 정도는 먼저 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마치 그와 같은 현상으로 이렇게 보면 되는 거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이 사주가 만약에 다시 또 임신시라든가 개유시 이렇게 되게 되면 이건 완전히 안 좋은 사주예요. 이건 인신상충도 되지만 아까 말씀드렸지만 인월은 아직 축월의 한기가 남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금이 이렇게 왕해지는 상태에서 수가 있게 되면 이거는 마치 인월이라 하더라도 한겨울과 같이 엄청난 한파가 몰아닥친 거하고 똑같습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 옛날에 기록으로 보게 되면 3월에도 4월 초에도 눈이 엄청나게 많이 온 기록이 있습니다. 마치 이와 같은 거예요. 인월에 이렇게 되면 축월만큼 춥고 눈보라가 치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시를 잡는다 하더라도 임신시, 개유시 잡는 것은 조금 온당치 않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경호시 같은 경우도 오시를 잡은 오시라고 하는 건 괜찮지만 경금이 특출한 것은 썩 좋지 않고요. 제가 봤을 때는 좀 부득이하게 병인 정묘시 정도가 좀 좋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명식은 여기까지 살펴보고요. 자, 비교 분석할 예시 사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같이 비교 분석할 사주는 경우년, 무인월, 갑오일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고요. 요 옆에 같이 붙어 있는 사주는 아까 우리가 같이 봤던 2020년 2월 11일에 태어나는 그런 사주 명식을 같이 보기 위해서 갖다 놓은 겁니다. 똑같은 사주는 아니지만 공통점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자, 일간이라고 하는 것 간목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똑같이 간목, 그 다음에 태어난 월령은 인월이라고 하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주를 보는 경우에는 제일 중요한 것 일간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고, 다음으로 월령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사주 일간과 월령을 비교 분석해서 어느 정도의 틀을 갖추었느냐를 보고 나머지 6글자의 배합을 보는 것이 바로 사주를 감명하는 기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제일 중요한 것 간목이라고 하는 것이죠. 간목은 양목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음양 오행으로 구분했을 때 갑이라고 하는 것은 양에 해당되는 목, 그래서 양목이 되는 것이고 간목은 대림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림목이라고 하는 건 쉽게 말하면 큰 나무에 큰 나무, 우리 산에 가게 되면은 뭐 낙낙장송이라든가 아니면 전나무라든가 편백나무 같은 것, 내지는 오동나무, 박달나무 이렇게 큰 나무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나무는 큰 나무고 단단하고 강도가 강하기 때문에 옛날 같은 경우에는 배에다가 집을 지을 때 버팀목이라든가 대들보라든가 이런 걸로 썼다라고 하죠. 그래서 간목의 용도라고 하는 것은 동양지목으로 쓰는 그러한 용도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한 가지, 간목을 동양지목으로 쓴다라고 하는 것은 성목이 됐을 때 동양지목이라고 동양지목으로 쓰는 것이고요. 이 성목이라고 하는 뜻은 쉬운 말로 다 자란 나무다라고 하는 뜻이고, 이것을 사목이라고 표현한 것은 잘못된 표현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죽은 나무 가지고는 그렇게 하지 않고요. 죽은 나무는 나무도 썩게 돼 있기 때문에 이걸 뭐 잘못돼서 썩은 나무 가지고 동양지목으로 쓰게 되면 집 무너지죠. 이거를 사목이다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올바른 표현을 제가 생각할 때는 성목, 다 자란 나무, 다 자란 나무도 살아있는 나무죠. 살아있는 나무를 갖다가 바닷물 같은 데다 이렇게 좀 담가 놓게 되면 뒤틀림 현상 같은 것이 일어나죠. 그걸 갖다가 다시 또 건조시켜서 잘라다가 여러 가지 제목으로 쓸 수 있는 것이죠. 뭐 죽은 나무, 썩은 나무 가지고 그렇게 쓸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동양지목으로 쓸 수 있는 것은 성목, 즉 다 자란 나무, 어느 정도 높이도 수십 미터 정도 되고 굵기도 일정 굵기가 되어야지만 버팀목으로 쓸 수 있는 큰 제목이 될 수 있는 것인데, 작은 나무 베어봤자 화목, 즉 땔감밖에 될 수가 없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간목이라고 하는 것은 성목이 됐을 때 쓰는 것이고, 생목일 때는 생목, 자라나는 나무일 때는 이때는 동양지목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이런 나무는 자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간목이 추절, 동절, 즉 가을, 겨울에 태어났을 때 이때는 다 자란 성목으로 보는 것이고요. 또 반대로 춘절이라든가 하절 같은 경우에는 이때는 아직은 자라야 될 생목으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간목이 인월에 태어났을 때는 인월이라고 하는 것은 봄이에요. 봄, 아까 말씀드렸지만 춘하절은 간목은 성목이 아니라 생목, 자라나는 나무로 보게 되고요. 특히나 인목은 초춘에 해당이 돼요. 초춘, 아직은
차가운 겨울의 기운이 남아있는 그런 때이기 때문에 나무가 이때 꽃을 피우고 새싹을 틔우기 위해서는 반드시 따뜻한 화의 기운이 있어야지만 감목이 꽃을 피울 수가 있습니다. 추울 때는 나무든 동물이든 식물이든 활동하기가 좀 어렵죠. 그래서 따뜻한 3월, 4월 정도 돼야지만 철쭉도 피게 되고 여러 가지 꽃나무들이 잎사귀들이 좀 겉으로 드러나게 되고, 그 다음에 동백이라든가 내지는 목련 같은 경우도 이제 그 꽁몽우리를 튀어서 따뜻한 온기가 있어야지만 빨리 꽃을 피우게 됩니다. 그래서 초춘이라고 하는 이 인월 같은 경우는 아직은 춥기 때문에 반드시 화가 있어 주어야 되는데, 이때 화는 병화 같은 것이 있어주면 좋습니다. 그래서 감목이 인월에 태어났을 때는 반드시 가장 먼저 있어야 될 건 화가 있어 주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화만 있어서는 안 되고 반드시 물이 있어야지만 나무가 뿌리가 마르지 않아야지만 꽃을 피울 수가 있는 것인데, 햇볕은 쨍쨍쨍 봄에 햇볕은 잘 들어있는데 비가 오지 않아서 가뭄이 들게 된다라고 하면 나무가 꽃을 피우지 못하고 오히려 말라 죽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월에는 일단 추운 것을 먼저 따뜻하게 해주는 병화가 있어주면 좋겠고요. 병화가 있은 연후에는 반드시 수가, 개수라든가 임수 같은 물이 있어 주어야지만 뭐예요? 감목이 뿌리가, 줄기가 촉촉하게 윤택하게 되고, 그 다음에 화가 있게 되면 따뜻한 햇볕이 쬐게 되니까 감목이 꽃몽우리를 활짝 피울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쪽 사주 같은 경우 먼저 봤던 사주는 인월에 태어나가지고 화를 봐야 되는 사주임에도 불구하고 일지에서 신금을 봐서 인신상충이 돼서 원령이 깨져 버렸고요. 그리고 자수 같은 경우는 있어서 나쁘진 않지만 원령 자체가 깨진 상태에서 물만 있으면 어떻게 돼요? 나무가 뿌리가 다 상해져 있는데 물만 주게 되면 나무가 뿌리가 오히려 썩게 되는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고, 또 경금이 투출되어 있어서 이 경금은 목을 또 파하게 되는 그런 현상이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근데 똑같은 사주인데, 비슷한 사주인데, 자, 이걸 보시면은 감목이 인월에 태어났고요. 이거는 신금을 보지 않아서 상충되진 않아서 인목 자체는 그대로 살아 있는 것이고요. 문제는 뭐냐면 오화를 봤죠. 오화. 그러면 이거는 뭐냐면 인오술 화국이라고 그래. 인오술 화국이라고 해서 이거는 삼합을 말하는 것인데, 근데 술자 자체는 없다 하더라도 인과 오가 있게 되면 이거는 준삼합이 돼요. 준삼합이 돼서 지지로 화국을 형성한 그런 사주가 되는 겁니다. 똑같이 경금 투출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무토도 투출되어 있는데, 이 사주는 인신상충돼서 경금도 약화되어 있긴 하나, 이거는 화국이 형성돼서 경금 자체가 뿌리 자체가 없는 그런 단점이 있는데, 이 사주는 무토가 뿌리가 없죠. 단 이 사주는 지지로 화국을 형성했기 때문에 무토가 뿌리가 튼튼합니다. 무토가 이거는 약한 무토가 아니에요. 지지로 화국이 형성됐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무토라고 하는 것도, 무토는 뭐예요? 양토로서 이거는 건토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 습기가 습기가 많게 되면 물 먹는 하마라든가 신발 같은 경우에도 신문지가 이게 구겨서 넣게 되면 물기를 이렇게 빨아들이게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인월에 인호술 화국, 지지로 화국을 형성했는데 건토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문제가 있냐면, 안 그래도 인월에 건조한데 무토가 있게 되면 더 건조함을 가중시켜 버리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주 같은 경우에는 수가 있어도 무에 묻었겠다라고 하면은, 이 사주라고 하는 것은 봄에 화국을 형성해가지고 마치 봄이지만 초여름같이 굉장히 뜨거운 그런 여건이 됐고, 수기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나무가 마르게 되고요, 땅도 마르게 되고, 그 다음에 경금 자체도 화국이 형성되니까 경금 자체도 뜨거운 열기에서 녹아버릴 그런 지경에 있는 겁니다. 이 사주는 절실하게 화가 필요한 사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화가 없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 사주는 그야말로 봄에 가뭄이든 추난이든 그러한 사주국세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봄에 물이 없으니까 산에 있는 나무가 물이 없으니까 바싹바싹 말라 들어가는 것인데, 무토 재성이 있어서 어떤 분들도 감목 입장에서 무토는 편재이니까 돈 많이 벌어서 좋겠다가 아니라, 저 편재라고 하는 것은 수가 부족한데 수가 들어오게 되면 수를 갖다가 빨아들이는, 물 먹는 하마같이 수기를 빨아들이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편재는 나한테, 이 감목한테 도움을 주는 편재가 아니라 오히려 나한테 해를 주는 그러한
토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이 춘한이라고 그래요. 이 봄춘자에다가 가물한자, 즉 봄에 가뭄이 들었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됩니다. 이 사주는 반드시 생시에서 뭘 봐야 된다? 그렇죠. 수를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주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경우에는 임신시가 돼도 나쁘지 않아요. 아까 이 사주 같은 경우에는 인신상충에서 임신이 된다라고 하면 얘는 깨져 있고요. 지지로 수가 많기 때문에 이거는 수가 왕에서 문제가 된다라고 하면 이 사주는 화국이 형성되고 무토까지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주는 이 사주하고 달리 임신시가 돼도 크게 문제될 바 아니고요. 개유시가 돼도 이 사주는 나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수가 절실히 필요한 중에 이때 금은 목을 극해하는 것이 아니라 수를 생해주는 역할을, 수의 뿌리가 되는 역할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무조건 간목이 인월에 태어나서 금을 쓰는 것이 아니라 이때 경금이라고 하는 금이라고 하는 것은 간목을 작벌하는 용도가 아니라 오히려 수를 생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때는 오히려 금이 있는 것이 더 좋다. 왜냐? 화국이 형성되고 토가 이렇게 있기 때문에 수만 있게 되면 왕토에 의해서 수가 더 빨리 말라버리기 때문에 그 근원을 금으로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금이 와도 되고 임신계유시가 와도 나쁘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사주가 생시가 만약 신미시가 된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신미시가 된다라고 하면, 자, 인오는 아까 인옷을 삼합, 즉 인오 준삼합이 돼서 화국을 형성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일지에 있는 오와 그 다음에 시지에 있는 밑으로는 뭐예요? 오미 육합이죠. 오미 화가 돼서 이건 육합이 됩니다. 그러면 지지로 완전히 화국을 형성하게 되니까 초춘의 한기가 남아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일단 이 사주는 뭐예요? 해당이 되지 않고요. 오히려 화국이 형성됐기 때문에 4월, 5월만큼 뜨거운 맹렬한 열기는 아니다 하더라도 기온 자체가 지금 예를 들어서 원래는 한 15도, 10도 이 정도면 적정한 온도에 해당이 되는데 마치 뭐 초여름같이 20도, 25도까지 올라가는 이상기온인 거죠. 이상기온. 그러면서 가뭄이 바짝 든 것에 해당이 돼요. 금이 있어서 좋을 것 같긴 하지만 중요한 거는 이 금이라고 하는 것은 물이 있었을 때 아까 말했던 임신시라든가 개유시 같이 수가 있었을 때 금이라고 하는 것은 용도가 있지만 수가 전혀 없는 화국을 형성한 상태에서 금이라고 하는 것은 화에 의해서 금도 녹아버리지만 이 금은 결국은 또 목을 극해할 수 있는, 물론 이제 화에 의해서 크게 억압을 받아서 목이라고 하는 것을 크게 극해할 수 있는 힘은 좀 미약하다 하더라도 사주 전반이 어떻게 되냐면 물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나무도 바싹바싹 말라있죠. 그 다음에 화국이 형성되어 있으니까 몸이 건조하죠. 무토가 있으니까 건조함을 더 강조시켜버리죠. 금이라고 하는 것은 수가 있었을 때 금생수해서 이 사주를 좀 촉촉하게 윤토할 수 있는 윤토하고 간목을 촉촉하게 생장할 수 있는 물기를 마련해 줄 수 있을 것인데 수기가 한 점 없으니까 마치 이거는 봄에 가뭄이 심하게 든 춘환이 심하게 든 그러한 현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즉 이 경금이 있어도 용도가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 금이 화에 의해서 파극이 됐죠. 그러면 금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폐라든가 대장 같은 데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뭐 금이라고 하는 것은 뭐 혈액도 해당이 돼요. 혈액. 그죠? 그 다음에 바싹 말라가지고 목이 나무가 고갈되니까 이 사람들은 이렇게 되면 간담도 문제가 될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뭐예요? 가장 고치기 어려운 암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는데 뭐 그런 거 있죠. 그런 쪽도 간담, 혈액, 폐, 대장 같은 것 많이 안 좋아질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 저 금이 화해에서 녹게 된 화해에서 파극되게 되니까 결석 같은 것도 많이 걸려서 좀 고통을 많이, 결석 같은 거 잘못 걸리면 엄청나게 아프다라고 해요. 이 사주는 가장 중요한 건 수기가 하나도 없어서 중화를 이루지 못한 많이 편고한 사주고, 나무는 말라서 시들게 되고요. 금은 화에서 녹게 되고 화토만 많아지게 되니까 이 사주는 뭐예요? 토는 왕에서 산은 높은데 그 안에 있는 모든 풀이라든가 나무는 다 말라 있는 상태. 바위도 뜨거운 열기에 있어서 뭐예요?
녹아버릴 수 있는 그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되면 건강 쪽에서 많이 좀 안 좋은 현상을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이 사람이 신장결석, 요도결석 같은 것으로서 많이 고통을 받았다라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경우에는 뭐예요? 담배 같은 거 피면 폐 같은 것 내지는 혈액암 같은 것, 간암 같은 거 술 많이 드시면 많이 그러한 안 좋은 쪽으로 갈 수가 있겠죠. 대운이라도 좀 뭐라 그럴까, 좀 금수향으로 갔으면, 특히 금만 들어오면 안 되고, 수가 있는 상태에서 금이 들어온 건 나쁘지 괜찮지만 수가 없는 상태에서 금이 들어온 건 다 그렇게 좋다고 볼 수 없는데, 운마저도 목화운으로 갔으니까 대체적으로 뭐야, 조열한 그러한 사주가 되죠. 이런 사람들 대체적으로 현기증 같은 것들 많이 느끼게 되고요. 그다음 조갈증이라고 하죠. 그다음에 성격이 되게 좀 뭐라 그럴까, 날카롭고 좀 까다롭고 뭐라 그럴까, 그런 성격을 좀 갖게 돼요. 사주 운 자체가 그렇게 원국 자체도 많이 편고한 사주에다가 운세 자체도 그렇게 좋은 운세는 아닌 그런 사주가 되겠습니다. 중요한 것, 인월의 초춘이라 하더라도 간목이라고 하는 것은 화가 있은 연후에는 반드시 물이 있어야지만 간목이 마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꼭 명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요.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